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회가 최소 1년간 월 500억 유로 규모의 채권 매입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집행위원회 권고안은 오는 22일 열릴 전체 25명 위원들의 통화정책회의의 기초안이 됩니다. 권고안은 전체 회의 최종 심의 과정에서 숫자와 세부 내용 등이 바뀔 수 있지만 ECB가 시장 예상대로 공격적으로 움직일 것임을 의미한다고 신문은 해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ECB의 대규모 양적 완화 기대감 등으로 인해 2%대로 반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3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이날 전거래일보다 1.31달러, 2.8% 오른 배럴당 47.78달러에 체결됐습니다. ECB의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ECB가 대규모 양적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이날 유가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압둘라 알 바드리 석유 수출국 기구 사무총장이 국제유가가 곧 반등할 것이라는 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알 바드리 사무총장은 지속적인 변동성으로 인해 국제유가 향방을 예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제유가가 한 달간 지금처럼 낮은 수준에 머물다가 반등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알 바드리 총장은 오펙의 산유량 동결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주가는 예상을 상회한 4분기 실적에 힘입어 3.5%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 주가는 순이익 호조에 힘입어 17.28% 급등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IBM은 4분기 매출이 시장 전망을 밑돌고 올해 순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주가가 2.98%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일드 박미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올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경기 부양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지표 호조에다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죠. ECB가 시장 예상대로 대규모 국채 매입에 나서게 될지 하루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0.22% 오르며 17,55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엔 전날 발표된 IBM의 실적 부진에 약세 출발을 보였는데요. 장중 발표된 부동산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또한 0.27% 오르며 4,226의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0.47% 오르며 2,032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ECB 기대감이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영국 증시가 1.6% 강하게 오른 가운데 프랑스 증시가 0.8% 올랐고요. 독일이 0.41% 오르며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잠시 후면 우리 시장도 문이 열립니다. 어제 코스피는 ECB 회의를 앞두고 숨고르는 모습이 이어진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고점을 돌파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오늘 현대차 실적이 시장에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지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일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 추천주였던 신진 SM 이 종목 AS를 먼저 받아볼 텐데요. 저희 바람대로 5% 수익률 달성하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1.2%로 소폭 상승하면서 승률을 보면은 무승부가 됐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AS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맞죠? 자, 일단 신진 SM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지금 무승부가 되는 부분이고, 참 이게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크게 또 빠지지도 않고 손절가 터치 안 하고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여기 이 매물권 자체가 조금 소화가 되는 모습이죠. 소화를 조금 하면서 자, 이 가격권역에서 이렇게 작은 저항과 지지, 조정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나타났고요. 자, 일단, 신진 SM이 제가 회사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명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죠. 대신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것은요. 자, 하단 권역에 보시면, 자, 거래량의 손바뀜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양매수거든요. 양매수 자체가 조금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양매수가 조금 해결이 된다면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관의 매수세를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금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갭이 조금 떠 있는 상태죠. 근데 위에 호가가 체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좀 더 들고 가시고 수익 내고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진 SM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였죠. 한 22,000원 부근까지는 꼭 홀딩해 보면서 수익을 더 챙겨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도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블루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가 잠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13,150, 13,200원 정도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자, 괜찮습니다. 좋은 상태고, 자, 이 기업 우리가 점심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블루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투스 관련 업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스피커 관련 업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자, 한번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블루투스가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자, 지금 보시면 LG 전자의 상품이 이제 상위 4개,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품이 1개 이렇게 네.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위 4개의 이 LG 전자 제품의 품명에 보시면 공통점이 있죠. 예, 그 공통점이 바로 블루콤이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예, 그래서 목에 거는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헤드셋입니다. 헤드셋이군요. 네, 헤드셋, 네, 블루투스 헤드셋이라고 하죠. 그 네. 분야에 대해서 이제 독보적인 어느 정도 매출차를 나타내면서 시장 점유율이 한 80%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판매 증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상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IT 기기 제품들은 항상 4분기에 큰 어느 정도의 성장세를 이룩하곤 합니다. 네. 당연히 소비 시즌이 끼어 있기 때문이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블루콤의 주가 자체는 하방으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는 것보다는 상방으로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중국향 진동 모터와 마이크로 스피커에 대한 납품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어느 정도의 그 스마트폰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리고 뭐 샤오미라든지, 자, 뭐 좁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좁쌀 회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하웨이 같은 회사들도 지금 대부분이 이 블루투스 그 블루콤의 스피커를 납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매출이 상당히 가파르게 다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추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요 자리가 나타나죠.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나타나는데, 자, 하단에 보시면 요건 답이 조금 나오죠. 자, 이거 초급자 코스입니다. 자, 손이 바뀌면서 다시 고가 권역 자체에서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그리고 저가 권역에서 누군가는 또 매도를 하고 움직임이 조금 나타납니다. 자,
계속적으로 따라서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연에 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요거는 꼭 참고하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가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과정인데 뭐 상관없죠. 매수가는 항상 시초가입니다.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2,4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블루투스 헤드셋 매출 증가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하셨죠. 오늘의 추천 종목은 블루콤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시초가 5% 공략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 또 유한타증권 해운대 지점의 김충현 PB님 두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는 막판 뒤심을 발휘하며 1920포인트를 회복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인데요. 오늘 22회에 대한 기대감과 또 현대차 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게 될지 주목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1월 20일 목요일자 오프닝 벨이 울렸는데요.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정재훈 멘토님, 코스피 어떻습니까? 예, 거래소 시장은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927.979포인트, 약 0.35%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다수가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전반적으로 섬유 의복 쪽 섹터와 보험, 그리고 금융 쪽 섹터가 약간의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나머지 업종군들은 그래도 강보합권역 이상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날 이 야간 선물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그리고 MSCI 한국지수 같은 경우도 1월 13일 쪽에 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0.94%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아마도 시장 쪽에서는 좀 더 이번 주 중에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세가 확연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만 그리고 또 개인 쪽에서 매수가 소폭 유입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수급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현 PB님, 수급 어떻습니까? 예, 전일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제 1920선을 이제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코스피의 이제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매수 주체는 투신이랑 연기금 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면서 현재 시간 106억 정도의 이제 순매수를 외국인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간이 지금 37억 정도 순매수, 개인이 지금 140억 정도의
그 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는 확연하게 이제 외국인이 이끌고 있는 장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이제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외국인이 15억 매도, 개인이 12억 매수, 기관이 지금 6억 매수하면서 지금 3영업일 연속 이제 수순 매수 코스닥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개별주들이 이제 종목 장세죠. 종목들이 이제 뭐 주도주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주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자이다 양시장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모두 강보합 출발하면서 상승 흐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예, 일단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 섹터,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 대체적으로 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가장 강하게 지금 현재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은 철강, 금속 쪽의 업종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철강, 그리고 포스코 2%대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전기가스업 쪽의 한국 그 전력이 1%, 1.8%대의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비금속 광물 쪽이나 화학 쪽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유가가 반등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넥센타이어가 4%대에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강보합권역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한 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업종을 보게 되면 섬유의복 쪽에 있는 이 섹터들이 2%가 넘는 그런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거래량이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뭐 신라섬유가 14%대 거의 상한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쪽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넥슨GT, 디클조선, 일단 게임 쪽 섹터들이죠. 그리고 엔터주들까지도 좀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넥슨GT가 5%대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주인 액토즈소프트도 3%가 넘는 그런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약세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운송 쪽의 섹터, 그리고 출판 매체 쪽의 흐름들이 조금 금일 같은 경우는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시장의 흐름 대비해서는 뭐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그리고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CB 양적 완화 결정을 하루 앞두고 현재 외환시장 관망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하루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금일 외환시장은 미국 지표 호조에 따른 NDF 상승 영향으로 1원 10전후는 1,084원 50전에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에서 미국 지표 호조의 영향으로 인하여 엔화가 아시아 시장에서 거래된 수준인 117엔 초반대보다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달러 환율도 이에 동조하면서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엔화는 117엔 중후반까지 상승하였고, 원화도 서울 한시보다 1원 80전 오른 1,086원 50전에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역의 상승 영향으로 인하여 상승세로 출발하였습니다. 어제 BOJ 실망에 따른 매물로 어제 하락세로 마감한 환율은 오늘 예정되어 있는 ECB 통화정책 회의를 기다리면서 박스권에서 엔화의 동조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CB에서 국채 매입 결정은 확실해 보이는 가운데 실제 규모와 방법을 두고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일 BOJ 회의 이후 실망 매물이 시장에 강하게 유입된 것처럼 ECB 회의 이후에 주요 통화의 방향성은 시장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어서 시장 참여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에서도 이러한 우려로 달러화가 약세로 마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ECB의 양적 완화로 인한 달러 강세가 현재 엔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국내 환시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ECB 양적 완화에 따른 엔화 약세, 달러화 강세 기조를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ECB 양적 완화에 따른 경계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글로벌 환율 전쟁은 가중되고 있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다시 커질 것으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엔원 재정 확률에 따른 당국의 경계감도 매수 심리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것으로 보여서 1080원 중반대에서 상방 겸지성의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예상 렌지는 22 경계감에 따라서 큰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1082원에서 88원 사이에 좁은 박스권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 시장 분석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장 초반부터 타이어주가 눈에 띄는데요.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반덤핑 관세 부과 소식에 타이어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넥센 타이어가 특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타이어도 역시 강하게 오르고 있죠. 이들 종목들 향후 흐름 전망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무엇보다 오늘 오후면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태 주가는 현재 관망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개될지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현 PB님. 네, 지금 타이어주들이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타이어 반덤핑 관련해서 관세를 이제 좀 매기기로 됐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 넥센 타이어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업체랑 경쟁이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넥센 타이어가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저가 타이어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타이어랑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지션이 애매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중상급에 있는 타이어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미쉐린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회사들이 최근 고무값이 워낙 많이 하락을 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던 것들이 공장 가동률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랑 그리고 금호 타이어 이런 업체들은 이 반덤핑 관세 관련해서는 크게 수혜를 보지 못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트로 봤을 때도 크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나마 이제 넥센 타이어가 이번 이 뉴스를 바탕으로 수혜를 좀 보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 관세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국 쪽에 관세를 먹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타이어주들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쪽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 이건 이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타이어주 중에 선택을 하시고 들어가신다 하시면은 넥센 타이어 기술력이랑 이렇게 재무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도 일단은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넥센 타이어 접근하시는 거는 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201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같이 지금처럼 많이 급등했을 때 매수를 따라 붙으시는 것보다는 한동안 강만을 하시고요. 어차피 강하게 반등할 업종은 아닙니다. 매수를 노려보신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14,200원 이상 그쪽 가격대에서 안착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때 이제 접근하셔도 크게 늦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제 지난해 4분기 이제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실적 개선이 굉장히 눈에 띄게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주가 움직임도 약간 관망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대량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발표하는 대형주들 실적 발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 조금 부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경쟁 심화가 지금 현대차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용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거에 하지 않았던 프로모션 같은 것들도 이제 현대차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루브라도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빠졌죠. 루브라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러시아 법인 쪽에서 수익이 또 많이 악화가 됐고 중국 쪽 법인에서도 중국 쪽 이제 자체 브랜드들이 빠른 속도로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가 이제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쪽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보다는 그냥 현대차 그룹을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현대모비스 쪽으로 생각을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반등 소식에 웃음을 띤 업종이 있습니다. 일단 조선주, 정유주 그리고 화학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도 장 초반 4% 이상 오르고 있고 현대미포조선 또한 놀라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 오펙 사무총장이 간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곧 있어서 이제 국제 유가가 곧 반등할 것이다. 지금 저점이 형성한 이후에 곧 반등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소식이 아무래도 오늘 국제 정유화 그리고 조선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들 업종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S1인데요. 4분기 깜짝 실적 발표 소식에 일단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 이상 오르고 있는데 향후 전망 살펴보도록 하죠. 정재훈 멘토님. 예, 유가에 대한 반등 부분들에서 조선업 쪽이 좀 강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학 섹터들도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조선 쪽이 두드러지게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4%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6%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유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5%대의 상승을 했을 때에도 조선 쪽, 이 조선주들은 강한 그런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밀렸을 때는 다시 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되면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따라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를 따져보게 된다면 중국이 아닐까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의 영향을 아무래도 좀 많이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이슈를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조선업 쪽들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그래도 가장 탑픽으로 뽑을 수 있는 부분들이 대우조선해양이나 아니면 현대미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삼성 엔지니어링과의 여전히 이 합병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이 M&A에 대한 그런 얘기, 합병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4%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4분기 실적이 또한 좋지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 발표가 나오거나 이 이후에 종목을 좀 접근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그래도 가장 기술력이 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조선업 쪽에 근무를 하고 있는 이 분들의 좀 얘기를 들어보게 된다면 그래도 가장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좀 뽑게 된다면 대우조선해양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일단 가장 체감을 좀 빨리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이 가장 탑픽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멘토님 혹시 이제 22가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시장에서는 이런 대형주 위주로 유럽계 자금이 쏠리면서 대형주 위주로 상승 탄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좀 꽤 있었거든요. 그럼 낙폭 과대인 조선, 정유 이런 종목들 좀 지금 담아봐도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올해 들어서는 대형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2분기 정도 때까지는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힘을 얻어서 이 IT 섹터들이 강한 반등이 좀 줬듯이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바닥을 쳤다라면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건데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가 않고요. 또 한 부분들은 올해 2월달하고 3월달에 ELS 만기 부분, 도래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물량이 좀 출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난 이후, 즉 1분기 이후부터는 아마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좀 되지 않을까. 다시 대신에 단기 포지션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로 접근하실 분들은 조선정유화학주 1분기 이후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이죠. 또 S1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실적 호조 소식에 연일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일단 많이 빠졌었습니다. S1 같은 경우는 89,000원대 작년 3월경에 89,000원대의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거의 6만원대 중반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4분기 같은 경우 매출 같은 경우 전분기 34%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0%가 넘는 큰 상승, 이 성장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근 65,000원대에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73,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리포트에 나온 부분을 좀 인용을 해보게 되면 이 S1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보안업체제 S1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라서 가입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14,000건이 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분기 사상 최대의 가입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에 따라 실적이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수급적으로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자연히 실적으로 좀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서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75,000원권역에서 75,000원 중후반권역에서는 한 번쯤은 경계모멘이 나올 그럴 가능성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이 또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한번 짧게 끊어지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돌발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주도 흐름이 좋은데요. 갤럭시 S6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탑재한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 오늘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테슬라가 이 종목은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베이직하우스인데요. 중국 법인의 성장세여서 올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어제여서 오늘까지도 이틀째 강한 흐름 형성하고 있죠. 이제 바닥을 확인한 것인지 향후 주가 흐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현 PB님. 네,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X6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탑재 이제 소식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이제 뭐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그리고 샤오미 이런 업체들이 약진을 보이면서 그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갤럭시 S6에 조금 총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추가 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선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테스나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네페스 이런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핸드폰보다는 향후 계속해서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드폰 쪽에서 경쟁력을 조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뭐 그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런 쪽 비모리 반도체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최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향후 반도체에서 조금 더 수익을 내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체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테스나, 뭐 하나마이크론 뭐 이렇게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ISC 이런 종목들 그냥 뭐 하나의 주도 업종이라고 보시면서 그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은 테스나죠.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밸류에이션 PER 기준으로 뭐 18배 수준 되고 있고요.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향후 뭐 삼성전자와의 계속된 이런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은 테스나 향후 그 주가 상승은 조금 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봉을 보시면서 조금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베이직하우스입니다.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법인 성장세 소식이 이제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 베이직하우스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MK 트렌드도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중국 쪽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게 일단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소비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그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중국 법인이 이제 도약이 신규 브랜드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완만한 이제 소비 회복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61% 정도 이제 상향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중국 소비 시장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그 공중파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재조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 뉴스에서 접하고 있는 뭐 중국의 경착륙, 뭐 7%의 이제 경제 성장 이런 거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선이 굉장히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별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희 뭐 베이직 하우스 보면서도 충분히 느껴지는 상황이거든요.
베이직 하우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서 지금 7%대 이상 상승해가 있는 상황인데 매수하시기 조금 부담스러우신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목들 일단은 매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게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MK 트렌드 같은 종목으로 매수하시는 것도 안정적인 투자 성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이직 하우스 향후 긍정적인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볼 텐데요. 삼성 SDI가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에 4거래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또 오랜만에 외국인이 소폭 사줬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삼성 SDI 향후 전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YG원도 지난해 실적 개선 소식이 오늘 급등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8% 이상 오르고 있는데 주가가 사실 꾸준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 갭으로 뛰어오르면서 강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주가 전망해보도록 하죠. 정재훈 멘토님. 예, 삼성 SDI가 1%대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예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200% 이상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편광 필름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가 좀 증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 이 소재 쪽이 좀 증가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형 2차 전지 시장에서도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올해는 200%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거래일째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수급적인 부분들은 3거래일 연속적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외국인들도 전날 같은 경우 소량이지만 매수 유입이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이제 수급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이는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바닥에 대한 그 부분들,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면 아마 기관 쪽이 됐든 외국인 쪽이 됐든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겁니다. 또한 연속성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대체적인 예를 들게 된다라면 다음 카카오를 좀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기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실적이나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바닥이 정말 쳤다라고 한다면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정말 긴 매수 유입이 진행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연속성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면 12만원대 초반권역, 12만 5천원권역에서 13만원 언저리에서는 한 번쯤은 덜어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일단 종목을 좀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YG원입니다. YG원 같은 경우도 금일 같은 경우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장중 시초가를 보게 되면 13%대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7%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YG원 같은 경우는 공시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전망 부분들을 한번 밝힌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1월 21일이죠. 1월 21일 날 영업 실적에 대한 전망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600억대에 머물렀으나 올해 같은 경우는 3,000억대의 매출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 또한 이 영업이익 또한 작년 대비했을 때 약 30% 가까운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중소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예측이나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맞아 떨어지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이 오차, 편차의 범위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좀 전략이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실적이나 혹은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바닥을 친 그런 구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그런 포지션으로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돌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스 관주가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급등했다라는 기사가 뜨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하이스틸 동양철관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발성 이슈가 있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대응 전략 확인해 드리고요. 또 삼성 SDS와 제일모직도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이슈가 최근 잠잠해지면서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오늘 반등세가 나오고 있죠. 향후 전망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충현 PB님. 네, 일단은 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5월이죠. 이제 이번 5월에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에 이제 뭐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뭐 뉴스 하나로 움직이는 업체들은 뭐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어제 뭐 스틸 플라워를 뭐 좀 매수한 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대동스틸, 뭐 동양철관, 하이스틸, 스틸 플라워, 뭐 KT 서브마린, 뭐 한국주철관, 뭐 이런 종목들 지금 뭐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뭐 철도 관련주인 뭐 대호 AL, 대하TI, 우원개발, 세명전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 이 뉴스 하나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로 뭐 이 업체를 접근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원대 가격에 이제 뭐 있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무더기로 뭐 상한가를 이제 직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주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우리나라랑 뭐 직간접적으로 이제 연결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뭐 수요를 창출해낼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제 개인적인 투자자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진짜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뭐 매매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붙으셔도 좋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이렇게 무더기로 상한가를 보낼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종목들 보면 뉴스에 움직였다가 뉴스가 없으면 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제일모직입니다. 제일모직이랑 뭐 삼성 SDS가 지금 간만에 좀 반등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 삼성 SDS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리고 제일모직도 최근에 많이 빠지는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공모한 첫날 가격을 이제 하회한 모습이고 그걸로 인한 단기적인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삼성 SDS보다는 기본적으로 제일모직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겁니다. 그 회사 이제 지분 관련해서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모직 자주 등장을 해가지고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배구조 상에서 최꼭지로 만들어 나갈 회사가 제일모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제일모직을 뭐 삼성 SDS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14만 원 이상 안착하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뭐 밸류에이션으로 말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실 거고요. 지금 뭐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뭐 그 내부적인 무슨 정보들이 있었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대에 안착되는 게 확인되는 게 좋으신 상황이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역별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걸 제외하시고는 조금 더 안전적인 투자자시라면은 14만 원 이상 안착되고 확인하시고 매매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무리해서 그 뭐 추가 매수 들어가신다기보다는 조금 더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나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이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20일 경계감이 일단 시장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20일 이동 평균선 저항을 뚫고 오늘 추가 상승세가 나오며 1930포인트 위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고점을 현재 돌파해 놓은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해집니다. 정재훈 멘토님. 예, 금일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결국에는 뭐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4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이 되는 업종이나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면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좀 짙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인 부분들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뭐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가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로 위치해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이 193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일단 추가적으로 뭐 상승하게 되면 1% 내외에 즉 1950% 정도까지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겠지만 여전히 저항대가 좀 깊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신고가죠.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래소 섹터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 쪽의 선물 포지션을 함께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등이 나오면서 선물을 좀 대량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들이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조금 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올 때 외국인들이 받아주는 흐름들이 나오면 괜찮지만 이게 개인들을 받게 되면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는 한번 6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쪽으로 좀 더 유리한 그런 전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정재훈 멘토님은 수급 개선 종목에 좀 집중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충현 PB님께도 질문 드릴 텐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오늘 뭐 필러 관련주랑 뭐 엔터주 쪽을 좀 주목하라고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휴메딕스라든지 뭐 LG 생명과학 이런 쪽을 제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뭐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뭐 끝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메디톡스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은 최근에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이 보톡스보다는 필러를 좀 더 많이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뭐 향후 좀 더 받쳐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필러가 세계 2위 업체이고 그리고 그 부가적으로 뭐 다른 내용들도 많은데 지금 보면 수급도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썼다고는 하지만은 그 전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셔도 크게 무리 없는 가격대 쪽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랐지만은 계속해서 뭐 디지털 컨텐츠 업종, 게임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종들 계속해서 추적 매매 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존에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 놓치지 마시고 매매하시면은 이 어려운 시장이 아니죠. 지금은 뭐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좋은 성과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을 강세 이끌고 있는 필러 관련주, 엔터 관련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 유한타증권 해운대 지점의 김충현 PB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구간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930포인트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전거래일보다 9포인트 상승하면서 0.49% 강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는 1932포인트였는데 일단 시초가를 중심으로 현재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외국인 쪽에서 3거래 연속 사주고 있습니다. 현재 295억 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다시 매수로 돌아왔군요. 339억 원 사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67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네요.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지난 2013년 5월에 기록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1.81포인트 오른 586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0.31% 강보합입니다. 수급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역시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13억 원 사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21억 원 매수 우위, 반면 외국인 쪽에서 120억 원 현재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증권사 오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개별주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모바일 게임주, 대선 테마, 핀테크 관련주 주목하자. 정영훈 팀장님은 22 양적 완화 기대감에 증시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셨고요. 김혜란 연구원 정책 모멘텀 보유 업종 종목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 김현경 주식팀장은 22 양적 완화 기대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다. 안상현대리 1월 휴강은 2월까지 이어질지 주목하자. 홀딩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2 양적 완화 기대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었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 짜주시죠. 예, 오늘 새벽에 22 통화정책회의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관련돼서 양호한 지수가 펼쳐졌었는데요. 일단 중요한 점은 매달 500억 유로 정도 통화 양적 완화를 하겠다, 국채 매입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오늘 밤에 있을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분명히 어떤 조치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에 있어서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가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년이 됐을 때는 한 6천억 유로 정도, 2년이 됐을 때는 1조 원 유로가 넘는 통화 양적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파급 효과가 우리 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에 좀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있어서 최근에 바닥에서 낙폭 과대 종목들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특히 최근에 유가 하락으로 많이 낙폭이 과대됐던 조선업종이나 정유업종, 화학업종, 이런 업종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유가 관련해서도 45불 선에서는 굉장히 급등락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잡는 신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한꺼번에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면 충분히 낙폭 과대 대형주 지금은 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 리스크는 아무래도 실적이겠죠. 4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미 그것은 시장에서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어떻게 저가 매수에 과연 이런 종목들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주가 움직임은 일단 시장에선 이제는 좀 볼 때가 됐다. 물론 쇼커버링 물량도 포함이 됐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현재 시장처럼 낙폭과대 대형주의 반등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코스닥 역시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보다는 낙폭과대 대형주가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낙폭과대 대형주 단기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겠다. 그 가운데에서도 실적 개선 종목에 집중해서 살펴보자라는 의견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보증권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장 출발한 지가 조금 됐는데요. 이제 1930선까지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라도 결국은 대규모 양적 그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22는 지금 그리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유로존 전체의 위기감이 확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 때문에라도 일단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 선택을 할 것이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전에 그러면서 이제 22에서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채 매입에 대한 뚜렷한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급격한 반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오늘 이제 오후부터 내일 오전장이죠. 여기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장이다. 결과적으로 지금 그 전까지는 순항 랠리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의 이제 총선, 이것은 분명하게 또다시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보십시오. 물론 또 그리스의 총선 결과에 따라서
급등세가 더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주식 투자는 안전한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서의 변동성을 일단 피하고는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 종목군과 지난 종목군 위주로 시장을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형 종목군 쪽에서 지금 잘 올라오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폭의 조정, 즉 그러니까 약보합 선상에 있고요. 지금 굉장히 낙폭이 과했던 쪽이죠. LG전자나 삼성 SDS, 삼성전기, 오히려 삼성 SDI, 삼성 테크윈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정유주도 급격하게 좀 반등세가 나오겠죠. 화학주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낙폭 과대에 대한 반대 매수 세력이다. 즉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 정유화학이 당분간은 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이다. 즉 오늘까지의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기술적 반등 영역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유 쪽에서 지금 좋은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유가가 이제 지금부터 더 떨어질 것보다는 올라갈 것이다. 유가가 반등을 줄 것이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미국 시장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오페크 쪽에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선 정유화학은 내일까지 추가적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 쪽은 유럽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데 자동차 쪽의 흐름이 좀 약해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의 총선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 보십시오. 조선 정유화학 오늘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철강금속 다 좋은데 지금 어디가 지금 안 좋냐면 여전히 금융권주들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일단은 뭐냐 하면 금융권주들은 지금 핀테크에 대한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간다 또 간다에서는 미래차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죠. 국제 유가가 오르든 국제 유가가 떨어지든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관계없이 펼쳐질 시장, 그것은 바로 미래차 시장입니다. 전기와 스마트카 쪽이죠.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에 대한 반등세가 나온다면 이 미래차 시장의 성장성은 더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스마트카 쪽이에요. 스마트카 쪽으로 보면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쪽을 보게 된다면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들과 차량 경량화에 집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마트카 쪽으로 좀 미래차 쪽으로 보면 오늘 금일 우리산업이나 코디에스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카 쪽이죠. 대동이나 한 종목이 더 있죠.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으로 MDS테크와 인포뱅크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플라스틱이나 화성 RNA, 그 다음에 현대 EP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량 경량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래차 시장은 차량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큰 산업이죠. 그 산업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래차 시장에서 펼쳐진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이쪽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펼쳐질 시장, 그것은 여러분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방어선상을 지키면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조정이 나올 구간에서 실적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이 부각되면서 받쳐주기 때문이죠.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효과가 크리라 생각 듭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해요. 사실 오늘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면 코스닥이 전 고점인 590선 위를 590선 위를 훌쩍 뛰어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못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매기는 차라리 즉 매수세는 코스닥에서의 건전한 조정과 더불어서 코스피 쪽의 낙폭 과대
대형 우량주 쪽에 낙폭 과대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올라야 될 섹터들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MC넥스가요, 지금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000원대까지 지금 왔는데, MC넥스 22,300원. 오늘 금일 또 신고가를 만들었죠. 이 MC넥스도 제가 샤오미 폰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강조드렸던 종목인 만큼 이것이 지금 13,000원대부터 강조드렸던 것이 지금 벌써 22,000원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야 될 섹터들은 분명히 이런 시세의 흐름을 어느 정도 주다가 급격한 시세가 나온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여전히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시장의 어떤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살짝 딴 데 쪽으로 갔다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장성만이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다는 것.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들 와주시고요. 바로 토요일 날이죠. 인천 상공회의소 3층에서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와주시고요. 문의 전화 1577-7451번이니까 전화 문의 많이 하셔서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22 통화정책회의를 하루 앞두고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나흘째 오르며 1930선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고점 돌파하며 590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실적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